혹시 그 앞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네네. 그 아까 그 행운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 혹시 이 업에 이제 뛰어들고 싶어 하시는 네. 창작자나 네, 저는 그런 창작자죠. 뭐 네. 학생들이나 네. 뭐 이런 좀그 세그먼트별로 좀 다르게 얘기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좀 다르시겠지만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작자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이 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뭐 청년들 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그림들은 이제 쭉 지금 설명드린 걸로 딱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이거를 일단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이 업에 들어왔을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 네. 당장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당장 시작하는데 알고 있으면은 내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방송국이나 케이블이나 이런데 랑 일을 하고 싶다거나 지금 이제 한국의 스트리머들이 이제 다 진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로컬 회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로컬에서 이제 사람들을 뽑겠죠. 그럼 뽑게 되면 경험자, 유경험자, 무경험자 뭐 같이 섞일 텐데 이제 처음에 들어오는 엔트리 레벨도 당연히 쓸 테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싶네, 이런 쪽으로 가고 싶네 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일은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삶과 일이 자연스럽게 그냥 함께 있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축복이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자기가 딱 뭐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때까지 딱 그 일은 일이고 집안의 이제 가족의 삶은 다른 거지.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들의 직업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특히 제가 느끼는 거는 그게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가서 보는 TV 그리고 아이들과 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저는 아이들이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도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이런 거를 또 해보면 좋겠네.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책, 이런 책들이 얘네들 이렇게 인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일과 삶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자기가 추구하는 삶이라면은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일과 이걸 세퍼레이트 하려 하면 이쪽 일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창작 쪽의 일은, 그러니까 엔터 쪽의 일은 그거하고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보는 거를 좋아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분석하기를 좋아해야지만 또 이 일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가 있어요. 항상 던져지는 것에 이거는 이 사람이 좋다고 했으니까 좋아 라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좋다라고 해서 봤는데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좋다가 아니라 왜 안 좋은지를 자기 스스로 분석해보고 써보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으면서 항상 영화 평을 정리를 해서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한테는 또 도움이 많이 됐던 것이 항상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의 주장이 뚜렷해지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서 안 좋다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분석하는 능력은 뭐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의 교육에서 보면 분석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심어주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 다르면은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교육은 누군가 다르면은 틀렸다라고 가르쳤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에 와서, 그러니까 미국의 교육이 좋고 한국의 교육이 좋고가 나쁘다가 아니라 제가 느꼈었던 거는 미국에 와보면 다르면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뭔가 다른 의견을 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네 해서 그것을 더 키워주는 교육 방식이고 한국은 뭔가 다른 얘기를 하면 꺼져, 다 틀렸어. 그래서 그걸 묵사발을 놓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에 대해서 그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라도 뭐 이쪽 업을 준비하시면서 뭔가 나는 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작품은 내가 만들고 싶은데 이런 작품은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업으로 들어오는 게 나한테 맞을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부딪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젊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무조건 부딪혀 보고 다름을 인정받고 다름이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이쪽에서는 항상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이 얘기랑 저 되게 상반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질문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한국 언론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랑 막 한국에 막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 계약 내용들을 싹 보면은 한국의 드라마 제작사가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내용의 기사가 굉장히 한국에서도 많이 떴었거든요. 근데 그 기사 내용을 딱 보면은 계약 내용만 딱 봐도 그렇지 모든 저작권을 다 넘기는 거니까 그냥 드라마를 제작 대행해주는 그런 걸로 전락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근데 물론 이제 그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뭐 그렇게 좋아. 그렇게 나쁜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도메스틱 시장으로의 리크리에이션 시장에 진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쪽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계약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 이상의 업사이드가 없으니까 그 업사이드가 있는 방법은 이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도 급변하고 있고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업사이드가 TV 시장도 엄청나게 업사이드가 생기고 이렇지는 않게 변하고 있는 거죠. 계약 조건들도 바뀌어가고 판권은 똑같아요. 미국도 사실은 미국도 스튜디오에 다 판권이 있지. 그러니까 바이어한테 판권이 다 넘어가지. 근데 그만큼 근데 보상을 해주는 거고 한국의 현재 시점은 덜 보상을 해주는다라는 얘기인데 보상의 이제 그림은 이제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는 이제 사실 인터내셔널 세일즈나 뭐 신디케이션이나 이런 거를 모든 걸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림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같고 미국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중파 시장을 보면 아직까지도 신디케이션은 있으니까 업사이드가 더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번 그 길이 열리면 좀 더 좀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림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판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죠. 근데 그 대신 이제 이 사람이 이 작품에 들어가면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순간부터는. 그러면 수익 쉐어를 어쨌든 나눠서 영원히 수익 쉐어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다 뺏겼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렇죠. 근데 이제 IP의 경우는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오리지널 이야기를 가지고 작가가 자기가 만드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거는 이제 서로 파트너식으로 해서 수익 쉐어가 이렇게 되는 건데 소설이다, 웹툰이다, 아니면은 만화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리메이크를 그쵸. 이제 이거를 영상화한다는 영상화 판권만을 제공을 하는 거고 영상화 판권에 있어서는 라이센싱을 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근데 그 대신 영상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판권을 갖지만 이 원작에 대한 거를 얘네들이 건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원작이 있는 경우. 원작이 있는 경우에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 작품이 만약에 만들어지거나 얘네를 가지고 있으면 이 원작자는 계속해서 뭔가가 계속 주어질 수 있게 계약을 하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원작이 있을 경우. 근데 원작이 없이 그냥 아이디어 던져서 얘네들 오케이 해서 하면 이거는 기획개발을 아예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스튜디오나 바이어에서 판권을 갖는 거고. 근데 판권을 갖는 거지만 그 수익 시어는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뭐 지금 차이는 그 차이점인 거죠. 이제 공중파가 아닌 이상은 또 신디케이션이 쉽지가 않으니까. 예. 케이블 작품이 신디케이션이 되기도 쉽지가 않으니까 신디케이션이 되긴 되죠. 케이블도 이제 성공한 작품들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네. 저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많은 드라마, 좋은 드라마들이 미국 공중파 시장에서 네. 리메이크 돼 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좀 좋은 작품으로 다시 탄생하고 이러는 시장이 좀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네, 공중파 사실은 한국의 드라마 이제 공중파 드라마들은 한국의 공중파 드라마들은 미국에 있는 공중파 드라마들이 가지고 있는 미덕들이 있거든요. 좀 이제 대중적인 거 그리고 이제 수위가 사실은 이제 못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신기한 건 한국의 드라마들을 보면 ABC에서 할 만한 드라마들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션다 라임이 만든 드라마들이 ABC에서 많이 해서 약간 뭐 막장스러움들이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드라마들이 근데 문제점을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조금 이제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부분은 드라마를 알맹이 가져와서 그냥 보여준다라기보다는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장르가 믹스되어 있잖아요. 또렷하게 이거는 의학 드라마, 이거는 뭐 법정 드라마, 뭐 이렇게 딱딱딱 끊어졌을 때 그 장르별로 확실히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법정 드라마인데 법정 드라마에서 꼭 주인공이 사랑에 빠져야 되잖아요. 그쵸. 한국은 뭐 의학 드라마도 그렇고 뭐 대부분 상대편하고 또 사랑에 빠지죠.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의 수위들을 이제 조정을 해서 미국 시장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미국 시장에서 믹스된 장르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사실 케이블이나 이런 데서 보면 약간 믹스된 장르들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HBO Max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이게 코미디인 것 같기도 하고 드라마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호러도 섞여 있고 막 이런 좀 독특한 드라마들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케이블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공중파로도 갈 수 있을까? 근데 그게 공중파에서 성공하려면 대중들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TV 보시는 그냥 공중파 TV 보시는 미국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야지 되는 거라서 그거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어떻게 미국 방향으로 만들면은 좋겠다라는 것을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계속 똑같죠. 그렇죠. 물론 이제 미국에 진출하는 것만이 뭐 성공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한국에서 지금 웹툰뿐만 아니라 웹소설, 웹드라마 이런 쪽에 예전에는 되게 비주류라고 봤었던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뭐 진짜 너도 나도 작가가 된다라는 것처럼 그런 말처럼 제가 알고 있는 그 공무원분도 밤에 막 웹소설 해가지고 막 상 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계속 좋은 스토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 국내 시장에서만 소화되기가 좀 어려우니 좋은 것들은 좀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그 한 루트가 이게 미국의 이런 시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좀 큰 꿈을 품고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까 그 창작자분들한테 웹소설 쪽. 웹소설뿐만이 아니라 소설도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려움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소설이 너무 좋아서 미국에 좀 소개를 하고 싶고 그 소설을 통해서 드라마를 만들든지 뭐 하고 싶다라고 느끼는데 번역이 안 된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전문 번역을 하면 사실은 몇 천만 원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원해 주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한정적이고 그리고 문학 소설들 위주여서 장르 소설이 조금 번역 지원을 하면은 안 되는 경우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웹소설도 그렇고 웹소설은 또 특히 장르적인 소설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번역
번역을 특별히 해주는 사업을 또 이제 우리 네. 컨전에서 만들어 주시거나 해가지고 좀 이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작품을 좀 번역을 해주는 네. 그런 지원을 좀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제는 예전처럼 K-스토리 인 아메리카 해서 새롭게 이분들이 피칭에 와서 만날 수 있는 작품이 드물어졌으니 이런 정말 원천적인 웹소설이나 소설이나 이렇게 가까이서 대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그 작품들을 이제는 소개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소개도 그냥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뭐 스튜디오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도 좋지만 어쨌든 미국 작가 조합이랑 협업을 해서 작가들에게 이거를 보여줘서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 번역본까지 제공을 할 수 매뉴스크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출판사랑도 한번 출판사 컨진원 뭐 이런 분 이렇게 다 같이 좀 해보시면 어떤가라는 한번 그 말씀하신 거를 사실 저희가 콘텐츠진흥원이 그때 뭐 게임진흥원, 방송진흥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2009년도에 이제 탄생을 했었는데 사실 탄생하고 나서 바로 저희가 그 스토리 공모대전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스토리 공모대전이 그때 있었죠. 뭐 1등하면 1억 네. 뭐 해가지고 맞아요. 예,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지금도 스토리 공모대전이 있는데 그때 스토리 공모대전에 그 부상으로 걸려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스토리 센터도 있거든요. 거기에 입주 작가로 또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입주하면서 계속해서 글을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하면서 그 부상으로 이거에 대한 영상화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그런 뭐 어떤 분은 책으로 먼저 내야 되니까 이제 소설 뭐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꼭 이분들만이 아니라 다른 분은 그 소설화, 그러니까 그 출판화 지원 사업 해가지고 작가분들이 내 거를 뭐 이러이러한 스토리 라인인데 이거를 책으로 좀 출간했으면 좋겠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만 저희가 다시 이게 심사를 해가지고 이게 책으로 출간하게끔 도와주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이거에 대해서 영문화 혹은 뭐 영상화 지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 쪽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막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것들을 보면은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되는데 이게 지역적인 측면처럼 미국을 바라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노골적이라 그래야 되나?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아직은 없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원초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지금 스토리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그 실력이 있는 스토리텔러들을 계속 찾는 거니까 사실은 그거는 그거대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래밍인 것 같고 그 외에도 이미 나와 있는 소설이지만 이 소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드리면 빠찡코 같은 소설은 미국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소설인데 읽어보면 느낌이 한국 대하 드라마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한국의 대하 드라마 소설도 번역만 잘 되면 물론 그게 번역 소설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보는데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번역 소설을 통해서 뭔가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주로 이제 그 발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미 있는 것에서 될 만한 소설이나 웹소설을 뽑아서 지원을 해서 이거를 번역 작업을 해주고 어쨌든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출판사도 어쨌든 그런 걸 원할 거 아니에요.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책이면 사실 출판사 쪽에서도 사실은 좋아할 것 같고 여러 출판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기회도 지금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번역도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장르 소설들이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특히 웹툰은 다 해외로 뻗어나가니까 다 영문 자막화는 다 기본으로 하고 있죠. 이제 웹툰 이제
갔으니까 예. 이제 더 원초적인 쪽으로 가는 거죠. 웹소설, 이제 소설 이런 쪽에 조금 더 지원을 번역 지원이나 이런 거를 좀 해주면 특히 장르 이제 문학적인 것도 당연히 그건 기본인데 이제 그런 번역해주는 이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거기에 좀 국한돼 있으니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펼쳐서 영상화될 수 있는 작품들에 대한 것들 물론 문학 작품도 영상화될 수 있지만 뭐 이제 장르 소설도 또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좀 더 제공하는 행사들이나 이벤트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예, 네. 바람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마무리가 네. 돼 가는데 네.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뭐 이거는 뭐 이 업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네. 그런 분들을 다 뭐 통틀어 가지고 이 뭐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저께 이제 중간중간에 식사하면서 얘기했을 때 저는 그 대표님이 하신 얘기 중에서 그 겸손 혹은 지금의 이 사람이 뭐 그 얘기 네네네. 10년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조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잠시 뭐 말씀해 주셨지만 중간에 이제 제가 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이드로 빠져서 우리 네. 센터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의 만남을 네. 만나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걸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많이 있죠. 너무 많이 만나기도 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 필요 없어. 네, 안 만날 네, 거야. 네. 해가지고 그냥 경시하죠. 예. 근데 특히나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많이 만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어디에서 일하든 어떤 곳에서 일하든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그 사람하고의 만남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과 적어도 몇 번은 더 만나 보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업계에 있는 분들이 있고 다른 업계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다 그분들의 자리들이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이건 거는 내가 궁금한데 이 사람이 여기 있었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얘기하다가 미국 친구들도 뭐 이러다가 내가 누구랑 뭐 좀 연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그러면 걔 전혀 다른 분야인데 그래? 내가 연락해볼게. 내가 아는 사람이 그 회사의 그 대표이사더라고. 뭐 이렇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요했던 거는 그때 만났을 때 그냥 그렇게 인사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막 일부러 이 사람한테 뭐를 빼먹기 위해서 만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사람한테 도움을 얻어야지 이 사람이랑 만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잘 대해주고 내가 잘 대해줄 수 있고 그냥 그리고 만남이 자연스럽게 계속 된다 그러면 그걸 굳이 이제 이렇게 무시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제가 2004년도에 매니지먼트 회사 대표를 하면서 2005년도, 2006년도 그렇게 하면서 진인사 필름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이쪽 업계에 있는 분들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니까 매니저분들하고 또 많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막내들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제 지금 다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표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어떤 배우가 있으면 그 배우가 없는 회사가 없는 거죠. 다 대표인 거죠. 그 친구들이. 그러면 그 친구한테 직접 연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아무리 간단한 거 그냥 친분으로 편하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혹시 가능해? 아니, 이 친구들도 나한테 편하게, 나 이 배우가 미국 진출하고 싶은데, 형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아니면은 뭐 어떤 작품이 좀 가능할까?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저는 또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고, 지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또 성격적인 면도 있죠. 그렇죠. 예, 성격적인 면도 그쵸. 있어서, 네. 이게 저한테 국한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과 관계를 했던 사람들과 지금도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쨌든 최선을 다했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항상 필요하면은 도움을 줬던 친구들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뭐 그냥 막내로 일하는 친구들, 당연히 막내인 친구들도 언젠가는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만남들에 있어서 예, 좀 더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예. 네. 그 매니지먼트 지금 매니저 하고 있다라는 그 저 에이전트 해줬던 친구도 2007년도에 한국에 나올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었는데 부산영화제에서 우연히 만났던 어떤 방송국 친구애가 갑자기 이메일이 와서 이거 지금 에이전트 인재 에이전트 되려고 하는 친구인데 그 미국 에이전트에서 일하는 친구야. 좋은 사람 좀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어 했는데 처음 만났는데 이 친구 내가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았으니까 그 친구를 데리고 다 만나게 해줬거든요. 내가 뭐 에이전트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고 근데 미국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런데 다 만나게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고마움을 1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그거를 잊지 않고 사실은 저의 에이전트가 돼줬고 에이전트가 끝나고 매니저가 돼서 제작을 하는 데까지 갔었어도 제작할 때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을 떠나서 이게 똑같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네. 그래서 그쵸. 그 부분을 좀 중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개인기로 넘어가지만은 뭐 매너도 좋아야 되고, 네. 뭐 그리고 겸손 뭐 기본이죠. 겸손은 네. 기본이고, 네. 그렇죠. 네.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져야지 이 업에서 계속 영위를 할 수 있다. 네. 예. 그리고 이거는 진짜 속된 말이만 존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존버. 제가 그거를 못했어요. 네. 저도 사실 배우 지망생이었을 때.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때 그 캐스팅 연락을 그때는 물론 삐삐가 있었던 시기 삐삐가 나왔는데 네. 뜻밖의 말씀이셨네. 그 캐스팅 연락을 기다리려고 저도 MTM 출신이거든요. MTM. 네, MTM 뭐 전은 원장님 유명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했죠. 엄청 유명했죠. 95년도 때인가? 그렇죠. 95년도 때 제가 MTM이었으니까 예. 그때 전원 원장님 뭐 그때 뭐 김민성 대표님 뭐 있고 그랬었는데 그 캐스팅 연락을 그 기다리는 그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하고 그 연락만 계속 오디션 보고 나서 그 연락 언제 올까 계속 기다리면서 그 존버라는 거를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론 김민성 대표님이 딱 그랬어요. 기다림의 예술이다. 예. 이 연기라는 건 기다림의 예술. 그 기다림의 예술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건 줄은 정말 몰라가지고 저는 그냥 그냥 학교로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갔었는데 그 존버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진짜. 그렇죠. 저도 사실 따져보면은 제가 업계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일을 한 게 2001년부터니까 제가 2017년에 이제 물론 작품을 중간에 했지만 뭔가 의미 있는 작품을 딱 올라가게 된 거는 2017년이잖아요. 그럼 16년을 내가 그 당시에 너 16년에 뭔가 터질 수 있으니까 떠나지 말고 이 일을 해 했으면 그거라도 알고만 있었으면은 또 덜 힘들었을 텐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말씀드렸지만 딥과 더블 딥을 느끼면서 힘들게 이렇게 살아왔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시리즈를 보시고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정말 빛이 있는 거야? 과연 내가 빛을 볼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고 지금 계신 분도 많을 텐데 자기의 신념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없지 않다면은 언젠가는 해뜰 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진짜 고통이죠, 진짜. 그거는 그 두 번 경험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사실은. 끔찍하죠. 네, 그 더블딥의 경험은 저는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고 그리고 느낄 수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습니다. 더블딥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시즌 2에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예, 마치기로 알겠습니다. 하시죠. 예, 그렇게 참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그 존버 정신으로 버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멘터 쪽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쵸. 기본이죠. 예, 네. 그게 없이는 여기서 뭐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존버를 해야 되는데 배우들의 얘기들은 사실은 너무 많이 듣잖아요. 배우들 예. 오랫동안 뒤늦게 이제 이렇게 성공하시는 분들 20년 만에 떴다, 30년 만에 떴네. 그런 뭐. 거 보면서 그리고 뭐 요즘 뭐 꽃이죠. 그 존버의 꽃인 이제 브레이브걸즈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보면, 예. 그렇죠. 아 정말 그들을 보면서 짠함을 느낍니다 정말. 그래서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기사를 브레이브걸스의 그 기사를 보고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저도 와이프랑 다 알려주면서 예. 야,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었을까 예. 뭐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럼 오늘 이것으로서 시즌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